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머스크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했는데요.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테슬라의 새로운 시대가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는데 들여다봅니다. 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파 탐욕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공파 탐욕 지수 살짝 좀 밀렸어요. 66입니다. 자, 욕심 구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욕심 구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요. 특히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시장에 이 안 좋은 리세션이랄지 아니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랄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2023년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던 것과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버렸죠. 자, 어쨌든 그 제이미 다이먼의 역할은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너무 느슨하거나 뭔가 방심할 때에 굉장히 시리어스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시장에 주춤하게 하지만 거품을 빼면서 오히려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이미 다이먼이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던져주는군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품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근데 힘이 살아있죠. 여전히 지금 현재 투자들은요, 트럼프의 일기 때를 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이제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점점 더 결국은 이 미국의 주식 자체가요, 우상향하면서 그때도 일기 때도 2년 이상 코로나 오기 전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트럼프의 이제 중국과의 거래가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대로 답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꾸 이럴 때 되면요, 막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장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보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은 지금 두 개는 플러스죠. 다우가 0.02 빠지고 있는데 의미 없는 숫자고요. 자, S&P가 0.12% 오르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좀 빠졌으니까 오늘 오르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0.17 오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살짝 지금 오르고 있는 거니까 오늘은 뭐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그니피 7 주식들도 뭐 1% 혹은 2% 내외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조금 계속 소강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어떤 그 모멘텀을 찾으려면요, 어느 정도 또 다른 데이터들, 특히 이제 관세 관련된 것들, 타결, 협상 타결들이 나와주면, 또다시 도약하는 흐름 나올 겁니다. 자, 오일은 오히려 오늘 뚝 떨어졌어요. 60.57입니다. 62, 63까지 갔던 게 60으로 뚝 떨어졌죠. 오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배경을요. 자, 10년물 금리는 좀 올랐어요. 4.58까지 올랐습니다. 자, 좀 장기채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게 이제 미국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요, 이제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이런 영향이 지금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는 게 이번에 무디스에서 미국에 그걸 내리지 않았습니까? 신용등급을요. 그런 여파가 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디스가 내린 건요, 그런 여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결국은 미국이다라는 거, 그리고 달러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회귀할 수밖에 없는 회귀 본능이 분명히 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비트코인이 폭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최근에 가장 낮을 때가 7만 불, 8만 불까지 계속 밀렸다가 계속 머물러 있었죠.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한참 시간이 지났죠.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상승하다가 멈춘 것들이 이게 꽤 오래됐는데, 특히 이제 관세 문제 터지고 나서는 더 많이 이제 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 사실 상승 여력이 없었죠. 자,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또 비트코인이 랠리를 또 보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뒤로 쳐졌다가요, 거기서 계속 공방전을 벌이다가 어떤
타임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이 막 미친 듯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11만 1000불을 돌파했어요. 지금도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11만 1000불까지도 돌파한 상태로 계속해서 흐름 자체가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이 11만 불 돌파하니까 또 막 지금 허겁지겁 막 지금 사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비트코인은요. 제가 이제 제 멤버십에는 이미 제가 그 작년 4월 달인가요? 그때 미국이 현물 ETF를 통과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절대 사라고 말 안 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떤 항상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변동성도 심하고요. 근데 현물 ETF를 미국에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8,000불 때부터 사라고 했죠. 그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갖고 있으면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다들 오른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멤버십에서 특별하게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멤버십에서만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비트코인은요, 지금 이거 아직도 약해요.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예상되는 숫자는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다 달리기 시작하니까 멤버십에다가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조만간에 또 언제쯤 또 여러분들이 또 팔고 좀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많은데 이 비트코인이 왜 그러냐면요. 특히 지금 공매도들이 소위 이 10만 불이잖아요. 9만 불, 10만 불, 요 12만 불 이때 공매도도 굉장히 많아요. 공매도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공매도들이 폭망할 때가 옵니다. 겁먹잖아요. 공포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짝 올라버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현재 그 상원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통과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통과되는 흐름 나왔죠? 아마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겁니다. 자, 그거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여러 굵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좋은 발언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공매도도 많이 쌓여 있고, 이 트럼프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꾸 비트코인이나 소위 스테이블 코인 쪽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타이밍상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공매도들 덕분에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지금 그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요, 당분간 또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테슬라랑 비슷해요, 흐름이. 굉장히 그 공매도들도 많고, 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죠. 기관들도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법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Bill to Regulate Stable Coins passed a key procedural hurdle in the Senate Monday입니다. 자, 이 상원에서요, 드디어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 법안은 어떤 거냐면요. 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통제하고 레귤레이션, 규제한다라는 법안이에요. 언뜻 보면 뭐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공식적인 자산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제 은행권이랄지 이 기관들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발행 기관들 있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보유를 할 때에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1대1로 무조건 지급 준비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1대1로 지급 준비란 무슨 말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코인인데 뭐 테더 같은 거죠. 코인인데 달러랑 연동이 돼요. 그리고 다른 자산하고도 보통 연동이 되는데 보통 달러랑 연동시킨단 말이에요. 1대1로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뭐 100만 불어치를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 불을 받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겠죠? 그러면 그때 이 스테이블
코인 100만 부로 치면요. 그대로 100만 부를 이 기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갖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 코인들이 막 난리가 나고 도망치고 사기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라고 하는 건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자산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행 계좌와 달리 예금 보호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금자에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하고 암호화폐 산업이 법안이 이제 이번 주 내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열렸거든요. 아마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왜 그러면 미국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이제 민주당도 많이 동의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자, 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왜 중요한가? 자, 이번에 그 법안 이름 자체가 Genius Act, 스테이블 액트 뭐 이런 이름이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지급 준비금을 준비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거 있죠. 자금 세탁 방지로 해서 이 미국의 SEC의 감사를 받고 미국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받는. 그러니까 코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금 세탁이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 발행사들 있죠. 발행사들이 지급 준비금 1대1로 준비하고 자금 세탁 방지로 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받고 철저하게 그렇게 은행처럼 이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신뢰성이 생기고 안전성이 생기는 거죠. 자, 왜 이렇게까지 법안을 만드냐면요. 결국은 그 명백한 이유는 미국 국채를 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은요. 1대1로 지급 준비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100만 불어 치면 100만 불어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대1 준비금을 뭘로 바꾸냐면은 바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미국은 그 규정해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뭐 테더랄지 뭐 서클이랄지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미 벌써 얘네들은요, 테더 같은 경우는 910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서클이라는 기관, 여기 회사도요, 29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패깅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각자가 뭐 예를 들면 테더를 예를 들면은 달러랑 완전히 1대1로 연동되니까 그 연동되게 될 때에 그 돈들을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미국 국채 판매를 했더니 생각보다 수요가 없어요. 왜냐?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바로 스테이블 코인 기관들 있죠. 이 회사들이 바로 테슬라가 아니라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미국 국채의 수요가 생기니까 국채 전체 안정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은요,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 중요한 법안이고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됐을 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은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법안 통과가 비트코인하고도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코인 중에 왕 중의 왕이잖아요. 이게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코인 쪽이 이게 이번 주에 마지막 최종 통과되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도 몇 개가 굉장히 급상승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또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오늘 오일 가격이 뚝 떨어졌죠. 자, 그 배경은 뭐냐면요, 오일 가격이 조금 고개를 쳐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근데 오일 가격이 또 뚝 떨어졌는데 그 배경은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우디를 필두로 하는 오펙의 움직임입니다. 자, 오펙이요, 최근에 가격을 뭔가 조금 더 오르려고 하니까 오일 지금 오펙이 모여가지고요, another big output hik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산을 올리겠다. 한 번 더 또 생산 올린다 그랬는데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였다고 보세요. Possibly another supersized production increase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올리는 규모가요, supersized production increa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엄청난 생산 증대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오펙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바이든 때는 이 오펙이요, 뭐 기름값이 내리려고 하잖아요. 70달러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기름을 우리 감산하겠어 이렇게 발표해 버립니다. 감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다시 올라 버리죠. 그러니까 바이든을 골탕 먹였거든요. 이번에는 트럼프랑요, 기가 막히게 트럼프랑 둘이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오히려요, 오펙이 기름 생산을 지금 현재 기름값 내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름값이 살짝 쳐들려고 하니까 우리 증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더 증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증산한다 그러면 뭐예요?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름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지금 그 스탁발 쌓여있는 기름 보니까요, 기름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게 이제 공장들이 팽팽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다시 60달러 아래로 혹은 60달러대에 머무는 거죠. 이건요, 사우디하고 미국의 결합입니다. 빈 살만과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빈 살만은 내가 I like him too much.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I like him too much 이랬거든요. 근데 빈 살만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받아서 가슴에 손을 탕탕 칩니다. 가슴에 손을 딱 올리면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건요, 이런 얘기까지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마 빈 살만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야, 지금 기름값을 좀 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안정감을 안정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요? 기름값을 더 떨어뜨리게 되면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름을 그러니까 더 생산하면 기름값이 내려가면 니네가 지금은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결국 기름값이 내려가게 되면 이 전체 물가가 안정이 될 거라는 거죠.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전 세계가 이제 이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업들이 이제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공장이. 그럼 공장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름 소비가 많아지겠죠.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얘네들 가격을 낮추더라도 소비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적절한 가격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트럼프가 아마 그런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내 말 들어. 이 기름값을 더 내리게 뭔가 좀 오르려고 하면은 계속 증산을 해서 낮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물가가 안정이 2%대 들어오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거 명심해라고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증산을 해주는 건요, 아주 지금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책을 썼던 바로 월터 아이작슨이 등판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자, 보통 머스크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오늘 또 이렇게 직접 CNBC 나와가지고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그 월터 아이작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머스크의 책 읽어보셨죠? 그 머스크의 그 얼굴 딱 나온 사진 그 책이요. 제가 많이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머스크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 아주 잘 다룬 책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월터 아이작슨은요, 원래부터 과거에 유명한 정말 이 시대를 이 소위 말해서 하나를 풍미하고 있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 있죠. 그런 그 기업인들을 다 다뤄왔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계속 써왔는데 머스크 전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직접 다루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시대의 천재, 시대를 이끌었던 한 시대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들을 본인의 책에 소위 자서전 같은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평전 아니면 뭐 일대기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후에 전혀 그 스티브 잡스에 범접할 만한 인물이 없었는데 바로 역사는 늘 반복되는 거죠. 새로운 이 머스크가 등장한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보다 더 위대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자 월터 아이작슨이요,
거의 뭐 한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세밀하게 공장과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으면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공장에 어떤 것들을 적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나와가지고요, 노란색으로 하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is going all in on Tesla Optimus XAI라고 합니다. 자, 지금 머스크는 all in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all in 했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Optimus XAI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를 빼곤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하죠. 테슬라의 주가를 앞으로 밀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얘네들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테슬라 그 자체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옵티머스가 난리죠. 어저께 옵티머스에 대한 그 영상 공개되고요. 그리고 XAI는 결국은 테슬라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까지 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100만 개짜리 GPU 센터를 만든다니까 여기서 이제 그록이 나오고, 그록은 결국은 이제 옵티머스하고 테슬라 자동차에 실리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표현이 참 멋집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테슬라 옵티머스 XAI에 올인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머스크가 올인하는 순간 이제 더 시너지와 더 임팩트가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백악관과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하고 보세요. He's back to his basic companies라고 합니다. As opposed to his 6-month detour with Dodge랍니다. 그러니까 도지와 함께 한동안 6개월 동안 뭔가 외유를 했잖아요. 그 머스크가 6개월 동안 거의 이 정치와 관련돼서 도지 일하다가 사실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럼프와 같이 배를 타면서 욕을 많이 들어먹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테슬라의 피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머스크가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이제 머스크도 의아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게 이제 그 선택하는 순간 결국은 비난과 이 욕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트럼프 자체가 또 적이 또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테슬라나 이런 이 스페이스X까지도 실제로 이제 뭔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자, 그런데 드디어 그걸 마치고 he's back to basic company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회사로 돌아왔는데 테슬라와 옵티머스와 XAI에 집중하니까 벌써부터 막 어제도 XAI의 그 지하에서 테슬라 로봇을 테스트하고 연습시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화려했잖아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사람들이 기대를 줬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The big news is he's back to being focused in his basics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강조하죠.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가장 큰 뉴스가 뭐냐? 머스크가 본인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humanoid robot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라고 하고 있죠. 머스크도 직접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머스크도 이 월터 아이작슨에게 앞으로 이 로봇은, 옵티머스라는 로봇은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큰 생산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도 어마어마할 거고,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했죠. 어마어마한 그 생산 능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머스크의 정치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을 바꿨잖아요. 뭐 바이든에서 지금 이 트럼프로 왔는데, 이게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이 테슬라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고, 지금 이 배경 사진은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공장 만들었을 때. 근데 이제 독일의 극우 정당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태로워졌죠. 왜냐하면 독일의 극우들은요, 히틀러를 지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히틀러랄지 뭐 이런 거였는데, 누가 여러분 히틀러처럼 그 독재하고 파시스트적인, 파시즘적인 그런 걸 지금 현대 민주사회에서 누가 그런 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독재자가 나왔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의 희생이 따르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히틀러는 사이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극우 친구들은요,
그런 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그 히틀러랄지 이쪽을 아직도 막 과거를 신봉하고 히틀러를 따라야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에서 머스크가 히틀러를 따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맹비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머스크는요 기본적으로 막 그런 부분에서 히틀러를 동의하고 히틀러를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사람들과 프리 스피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다 막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머스크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머스크도 히틀러를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너 히틀러냐 파시스트냐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도 도매급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연설에서 가슴에 손을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쳐들었더니 그게 저게 히틀러를 연상한다면서 이런 자꾸 언론들이 그렇게 매도하고 그랬죠. 근데 그건 이제 언론들의 매도일 뿐인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굉장히 브랜든버그 이코노미 미니스터 데니얼 켈러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스크의 politics는 no reason to stop buying Tesla.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걸 멈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테슬라 사는 것을 멈춘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만 사람들은요 금세 다 까먹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옛날에는 옛날 막 지역 감정이 있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도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롯데 과자, 롯데 것만 먹고 또 이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 거만 먹고 서로 혜택 거는 안 사, 롯데 거는 안 먹어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은 누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지역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요 너무 편협한 시각이죠. 지금 도대체 왜 같은 민족끼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뭐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한 좁은 땅에 사는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다 만나면 불쌍한 인간이고 다 그냥 다 고통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들인데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그 지역 감정 가지고 부추기고 있고 심심하면 자꾸만 지역 감정을 가지고 아직도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축출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자꾸만 좌우로 나누고 이런 친구들 있죠. 빨리 그 처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똑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일부예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머스크가 정치를 선택했다고 해서 트럼프 지지했다고 해서 뭐 자동차가 안 팔린다? 그 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데이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웨이모 소식인데, 웨이모 소식을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 웨이모의 확장성은 결국은 테슬라의 더 큰 확장성에 대한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웨이모가 오늘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모가 어떤 발표했냐면은 우리가 캘리포니아로부터 어프로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뭔 어프로브를 받았냐? To expand its robotaxi operations in more areas around San Francisco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들의 로보택시 있죠. 지금 이제 그 우버처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더 넓은 지역까지 확대도 된다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여러 더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도시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샌호세예요. 자, 샌호세가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까지도 산호세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 오는데 대략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샌프란부터 산호세까지. 개인적으로 산호세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날씨도 온화하고, 날씨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기도 깨끗하고, 도시도 깔끔하고 막 그래요. 샌프란보다 훨씬 더 또 좀,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샌프란시스코라는 시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더 넓게 확대돼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남쪽과 그리고 이스트에 보게 되면 오클랜드가 있고 그리고 UC 버클리 있는 쪽 버클리하고 이쪽 지역도요 사실은 이제 커버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까지 다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하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쪽도 그게 머린 카운티가 있고 이제 좀 더 그 금문교 지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 위쪽이 이제
이 많은 소살리토랄지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이 도시가 있는데, 자, 그쪽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웨이모가. 자, 이건 여러분,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테슬라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이번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죠. 이미 벌써 사람을 태우고 계속해서 했는데 전혀 이제 개입할 필요 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 자, 그래서 이번에 어스틴에서 성공한다? 그것도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면은 이제, 텍사스 주변 도시까지 확대되고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도 허락받는 거죠. 캘리포니아 지금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사람이 있는 데서 하고, 처음에 회사 직원, 그 다음에 일반 운전자가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걸로 해가지고 최종, 이 사고 없이 데이터가 나오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교통부도 뭐 지금 완전히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함께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지지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교통부 장관도 타봤고, 그리고 직접 이제 이걸 시연을 하게 되면요, 이제 좋은 반응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대 20대에서 이제 100대로 늘어나고 200대로 늘어나고 1000대로 늘어나고 이러면서 여러 도시로 확대되겠죠.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이 리밋이 없어요. 이 지금 웨이모는요, 늘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뭐 500대면 500대, 300대면 300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무한대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많은 이제 모델 Y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다 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많은 이 모델 Y들이 이 소위 로보택시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마 장관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머지않았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다루게 되면 저것 보라고 이것 보라고 하면서 막 영상이 공개되겠죠. 저기 빈 모델 Y가 지나간다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요, 언론들이 와, 저게 테슬라구나 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 시대가 머지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흥분되는 시기가요. 그러니까 늘 buy and hold 하면서 기다려 가시면 됩니다. 주가가 충격받아서 떨어지면 그것도 줍줍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도요,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규 스튜디오였습니다.